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나타났던 어제 발표 보면서 추석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가 걱정했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다행히 오늘 발표에서는 두 자릿수로 다시 줄었지만 내일 강행한다는 일부 도심 집회에 전 국민이 또다시 노심초사입니다. 하루하루 수치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매일 계속되는 코로나에 무사안일해서는 더욱 안 되겠죠. 10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진 가운데 내일 한글날 집회 강행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입니다. 태릉 골프장 공공택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존 등급이 높아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 속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일자리 박람회가 송파구에서 열렸습니다. 관내 기업 60곳이 참여하며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성동구가 저소득층 주민 일자리 확보 일환으로 편의점 자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성동구가 지원한 두 곳의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연휴 동안의 감염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고 또 한글날 연휴도 앞두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다행히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6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4,422명입니다. 서울에서는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5,46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었습니다. 다행히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연휴발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노원구에 따르면 2학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학교 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2학년 전체 학생과 교직원 등 45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도봉구 다나병원과 동대문구 성경모임,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감소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역당국은 오는 11일로 끝나는 특별 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지 하향할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연휴 동안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만큼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때문에 당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불안 요소가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한글날을 시작으로 짧은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추석 연휴간 퍼져있던 감염의 씨앗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글날 광화문 집회도 불안 요소 중 하나입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2천여 명의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수단체 측에서 어떤 식으로 집회를 강행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노원구가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한 교통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초 정부가 광역교통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자체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근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와 통합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두 부지가 합쳐지면 16,000여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규모가 커집니다. 문제는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 태릉 인근에 대책 없이 아파트만 늘어난다면 교통난이 더 악화될 것은 불보듯 훤한 상황. 노원구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무관한 자발적인 용역을 통해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정부가 교통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구청의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정부에게 전달하고 그런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밀도 개발을 고려해 태릉 골프장 부지 외 구역도 포함시켰습니다. 뭐 교통이라는 게 여기가 막히니까 여기만 넓히면 된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조금 주변을 넓혀서 저희가 교통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검토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통대책 수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노원구의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한편 태릉 골프장 택지 개발은 계속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엔 개발의 타당성을 두고 토론회까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이승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에선 정부의 논리를 전면 반박하는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골프장이 환경을 파괴하는 시설이라는 정부의 주장엔 이미 55년 동안 운영되면서 곳곳에 노송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뭐 원앙이나 맹꽁이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지역 생태계와 안정을 이뤘다고 보여지는 그런 곳을 개발하는 것을 합당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의 98%가 보존 등급이 낮다는 주장 또한 부인됐습니다. 잘 보시면 1등급 지역이 적어도 약 26% 정도가 1등급 지역입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개발해도 되느냐? 아니죠. 잘 보세요. 이 1등급 지역이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태릉과 강릉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태릉 골프장 안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태릉과 연결되어 있는 연지 공간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은 문화재 발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던 곳인데 이번에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그곳은 그냥 훼손되는 걸로 볼 수 있고 노원구에서도 이번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택은 이해하지만 반발이 거센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노원구청은 지금까지 국토부라든지 어느 부처로부터 이거에 대해 정식적으로 협조를 받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도 이런 어떤 정부에서 주택 정책 공급에 대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관계부서에 나와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당초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불참해 정부 측 입장은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송파구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취업난의 단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에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구인 구직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특성상 그동안 야외에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IT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송파구 내 기업 60여 곳이 390여 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기업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한편 웹상에서 이력서의 작성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구직 접근성을 높인 것도 눈길을 끕니다. 지원자의 적성을 찾기 위한 온라인 직업 선호도 검사를 비롯해 업계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모의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시간도 준비돼 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면이 불가피한 면접 전형에선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현장 면접과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기업과 구직자 간의 매칭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추진됩니다. 문정 비즈밸리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별도의 산업 전시 코너를 운영하며 우량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청년들 위주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장년들이 취업하실 수 있는 그런 채용 직무도 많이 있습니다. 온오프 라인 병행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 지역 기업들과의 소통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파구 일자리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현장 대면 면접은 16일부터 20일까지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동구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 나섰는데요. 최근에는 편의점을 직접 운영해보는 자활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까지 가게를 운영했던 황인섭 씨. 경기 침체로 문을 닫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커져갔습니다. 오랜 코로나19까지 겹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최근 편의점 근무를 시작했고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했었는데 이제 뭐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뭐 편의점 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한번 배워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위험 부담도 조금 줄어들고 개인적인 창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에서 좀 해방되는 것도 있죠. 황인섭 씨가 근무하는 편의점은 유명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성동구가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 편의점을 오픈한 겁니다. 현재 이곳엔 자활근로자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이긴 하지만 매장 관리부터 판매까지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일자리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또 운영비를 제외한 매장 수익이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어 만족도도 높은 상황. 게다가 프랜차이즈 편의점인 만큼 자활근로자 신분이 노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자활 일자리 중 인기가 좋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이 하게 되면 내가 자활근로 주민이라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 성동구가 자활사업체로 운영 중인 편의점은 모두 2곳. 현재 3호점 개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편의점 사업 외에도 카페와 도시양봉 사업 등 17개 사업체에서 저소득층 자활근로자 17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쇠퇴한 도심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향후 5년간 48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제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지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강원 철원, 경남 밀양 등 모두 23개 지자체,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성북구 안암동이 선정됐습니다. 고려대 주변 안암동 5가 103의 25번지 일대 17만 1000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48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이 이제 중앙선정 사업이라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국비랑 지방비 매칭하고 서류 여부에 이제 뭐 타당성 이런 거는 뭐 검토하겠죠, 내부적으로. 사업은 창업 지원과 지역 안정화, 주거 개선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캠퍼스 안에는 창업 스튜디오와 레벨업 스튜디오 등 창업 공간이 조성됩니다. 지원 부족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캠퍼스를 떠났던 것을 정책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학가 주변 주택가에는 방범용 CCTV가 집중 설치되고 노후주택 개선도 본격화됩니다. 20인 이상이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뭐 창업 스튜디오, 뭐 레벨업 스튜디오, 그렇게 이제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창업 공간을 조성을 합니다. 초기 창업팀부터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까지 저희가 이제 그 팀들을 다 육성을 해서 경기 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더해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 이번 정책이 가뭄의 단비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제 창업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런 건 이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거랑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50곳. 정부는 현재 사업지에 대해서 심사 중이며
오는 11월 선정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8월 계획이 발표된 이후 1년여 만인데 현재는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SH공사의 신내동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SH, 중랑구가 함께 SH공사의 중랑구 이전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중랑구로의 이전이 확정되고 1년여 만의 결과 이 자리에서 세 개 기관은 공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또 SH 본사도 발전하고 또 중랑구도 발전하는 방안으로 꼭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의 중랑 신사옥은 신내동 318번지 1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빈 땅으로 방치됐던 SH 소유의 부지입니다.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서며 업무시설 이외에 세종문화회관 분관 형태의 공연장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대략 600석 규모로 중랑구의 첫 문화시설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이 진행 중으로 구는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부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까지 올리면 약 45%의 공공기여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우리가 공연장,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공연장이 전무하고 우리가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한편 SH공사의 신내동 이전은 중랑구 경제 발전에 큰 획이 될 전망입니다. 본사 직원이 1,300여 명에 이르고 공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인근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대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SH공사 중랑 신사옥 공사는 2022년 시작해 2년 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중구의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두 차례나 보류가 되면서 논란이 됐던 중구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과 서비스 복지재단 설립 예산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연기했던 임시회를 열어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이후 구청과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입니다. 국민과의 대화의 문을 24시간 늘 열어두겠습니다. 집행부와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청은 올해 네 번째로 98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 47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독감 예방접종과 식품 접객업소 체온계 지원 같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엔 지난 두 차례의 임시회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과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예산을 포함해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운영 같은 구청장 역점 사업 예산안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편성하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오는 15일과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지역적 이해 관계와 당리 당략을 떠나서 책임감 있는 가설을 심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 수립을 앞둔 상황에서 중구의회는 오는 19일까지 15일 동안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안 심사와 구청 업무보고, 조례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대부분의 동네에서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공유하는 이른바 골목 공유 주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합정동의 주택가 골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 공유 주차장이 등장했습니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마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목 공유 주차 그분들도 모두 주차장 앱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시간을 공유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개인의 소유의 주차장을 공유한 거고 주민들 참여만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을 민관 협치 사업을 통해 개인 사유지 주차장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구는 현재까지 모두 6곳, 15면의 골목 공유 주차장을 발굴했고 올해는 비대면 홍보 등을 통해 전체 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교 연남 합정은 주차난이 심각한 건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신수동 쪽에 좀 이제 신촌도 가깝고 해가지고, 그쪽을 총 4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홍보 자체만 전체 동을 할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좀 검토 중인데, 가급적이면 올해는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고민을 덜어낸 골목 공유 주차 사업, 나눔 주차 문화가 새로운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올해 구로구 책축제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립니다. 구로구는 오늘 17일 오후 1시 30분 이병률 작가의 책 읽는 즐거움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책축제 개막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루어 5권의 선정 도서를 읽고 서바이벌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족 독서 골든벨도 진행됩니다. 구는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책축제를 시청한 주민 1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슬이 서리로 변한다는 할로입니다. 추석 꼭 일주일 지난 뒤 찾아온 17번째 절기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일주일 만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 앞에 서 있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확산세가 커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방역 활동 철저히 하는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